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해커스 사회복지사 1급 통합 이론서의 이 교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실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 교재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5분 맵잡기라고 해서요, 이렇게 QR 코드가 부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이 QR 코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인터넷으로 이 한 단원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접근 방법에 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과 맥락을 잡아 놓으신 이후에, 그렇죠, 이제 구조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이제 단원별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뤄보셔야 되는데, 자, 기출 회차들이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면 주요 개념은 기출의 회차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이제 19회 시험, 16회, 17회, 18회, 19회 시험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20회 시험에도 이 주요 개념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우리 해커스 통합 이론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지난 2020년 11월 달에 발표되어진, 그러니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발표되어진 그 교과과정에 있는 내용들,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 교과과정 내용들을 대부분 충실하게 반영해 한 교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라는 것이 기출만 보면 된다. 이게 맞습니다. 기출만 봐서도 뭐 요행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0회 시험에도 그렇게 될까요? 그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죠. 기본 이론에 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기본 이론을 도대체 무엇을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17, 18, 19회 때에서부터 19회 시험 때도 바뀌어진 교과 과정의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번에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아예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줬다는데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전에 바뀐 교과 과정에 관한 강의를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존 우리가 다루었던 교과 과정보다 굉장히 폭넓어졌습니다. 폭넓어지고 뭐라고 할까요? 다뤄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많아졌습니다. 제가 장담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의 기출문제만 보셔선 사실 안 됩니다. 바뀌어진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준비해 두셔야 앞으로 20회 시험 제대로 준비하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바뀌어진 교과 과정에서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법정 과목이다 해갖고 8개 과목을 그 교과과정 커리큘럼에다가 아예 분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어떤 챕터가 빠지고 어떤 챕터를 새로 집어넣는지까지 아주 세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강의 들으시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미 제가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 바뀐 교과 과정에 관한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커리큘럼을 전체 다 올려놓고서 강의를 해드렸었잖아요. 거기에 충실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뀐 교과 과정, 요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6월 달에, 2021년도 6월 달에 그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뽑는 그 지방직 전담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 이 바뀐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바뀐 내용들에 맞춰서 공부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합격을 위해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된다는 거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QR코드를 가지고 방향을 잡으셨으면, 자, 이 해당의 내용들을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본문의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옆에 보시면 바로 확인하는 기출 OX라고 있어요. 자, 기출 OX를 보시면은 이렇게 응답 범주, 우리 문제 밑에 붙어 있는 5가지 응답의 선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선택지, 선지라고도 하고, 뭐 응답의 범주라고도 얘기하죠. 그 응답 범주 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문제를 다 만들어 놨는데,
총 한 2,700개 정도 됩니다. 전체 8영역을 통틀어서 2,700개 정도를 전부 뽑아서 이렇게 확인하는 기출 OX에다가 전부 다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어떻게 여기에서 확인하셔서 풀어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기출 OX 문제, 그러니까 확인하는 기출 OX 문제에 요 13, 뭐 10, 16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기출의 회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게 9회서부터 시작해서 19회 시험까지 최근에 시험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시고 잘 들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요. 1급 시험은 1, 2, 3회 정도 그때까지는 기출문제 공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시험에 대해서는 8회 시험 때까지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은 시험 보고 그냥 본인 집으로 가는 거고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채점을 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떻게 시험 시행처에서 그냥 주관을 했던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회 시험에 이제 시행처의 그 난이도 실패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고 뭐 행정 소송까지 문제가 생기고 그 9회 시험부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를 공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뭐 6회, 7회, 8회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험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게 진짜 기출 문제인지 모릅니다. 누구도 그걸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예,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 그것은 공개된 문제가 아니고요. 보통 보고 문제라고 해서 뭐 문제집이나 이런 것을 만드신 분들께서 이렇게 뭐 어떤 정보 루트를 통해서 보통 시험을 보고 나온 학생들의 이제 구두상 진술이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험 문제 보지 마십시오. 전혀 의미 없어요. 자, 우리가 공개되어져 있는 9회서부터 시작해서 19회 시험까지의 기출 문제만 보셔도 그래도 자그마치 11년치 시험입니다. 우리가 9, 10, 11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한 영역당 시험을 25문제씩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9, 10, 11회 같은 경우에는 30문제씩 받습니다. 한 영역당. 그냥 한 영역당 25문제씩 시험을 봐서 한 회차 시험을 200문제로 계산을 했었을 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문제, 그러니까 이미 공개되어진 문제 숫자만 해도 2200문제가 훨씬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200문제만 가지고 정리하셔도 충분하시고요. 이 확인하는 기출 OX에 있는 2700개의 문제들은 9회서부터 19회 시험까지 나와 있던 응답 지문, 선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 여러분들이 헛갈릴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다 보니까 이 지문에 맞춰서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13회, 10회, 16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회차가 순서대로 놓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상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 본문에 있는 내용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확인하는 기출 OX 문제를 정말 꼼꼼하게 풀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기출 문제 정리가 아주 수월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우리 지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우리 에릭슨이 얘기했던 심리, 사회적 자아 발달 단계가 있죠. 단 한 번도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20회 시험에도 출제되어질 것이고 출제되는 유형은 자, 이런 발언 확인하는 기출 OX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생님의 알짜 해설이라고 달아놨는데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암기 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들 또는 이제 심층적인 해설이 필요한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알짜 해설 부분이 달려져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를 해 두시면 충분하더라. 자, 그래서 정리를 다 맞추시고 여기 그림들 많죠? 여러분 그림 보시면서 힘드실 때마다 조금 힘을 좀 내주십시오. 마음을 풀어주십사 하고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십사 하고 우리 해커스 사회복지사 1급 통합이론서에는 이런 그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옆에 기출 문제들 바로 확인하는 OX 문제들을 정말 꼼꼼히 보시고 특히 해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설을 잘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해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모양으로 교재가 생겼어요. 생겼고 이런 식으로 그림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 그림을 보시고 밑에 실험의 뭐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편집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여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바로 확인하는 기출 OX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이 문제를 꼼꼼히 푸셔야 됩니다. OX 문제를.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아, 출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구나. 우리가 출제 유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 그러니까 이 OX에 해당하는 이 지문들 전체를 틀리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지문들의 절반 정도는 맞고 절반들은 틀리게 해서 또 만들 수 있고 또는 주어를 잘못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끝에 되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부분을 잘못 만들 수도 있고 여하튼지 간에 이 OX 문제를 잘 정리하시면서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시고 이 기출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출제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가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들은 이렇게 재미있는 사파를 집어넣어서 그림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챕터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빨리 좀 지나갈게요. 끝나고 나면 자, 이게 성격 이론에 관한 얘기들인데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자, 이렇게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또 한번 보게 돼요. 우리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뭐 사회환경에 관한 주요 이론이라고 해서 요번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교과 과정에서 기존의 체계 이론, 생태체계적 관점만 공부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상당히 많은 관점들과 다른 생태체계적 관점 이외에도 많은 관점에 관한 이야기들과 체계,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론 체계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다뤄놨고 이것이 20회 시험에 제가 좀 어떻게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적용될 겁니다. 적용될 거예요. 아쉬운 거는 기존에 지금 있는 교재나 책들 중에서 이런 게 반영된 게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예, 필요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가 편성이 되어져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자, 뭐 요번에 이제 새로이 등장했던 게 뭐냐면 사회적 차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같은 경우에는 새 교과 과정 안에 사회적 차별과 억압과 관련된 이론들 해서 기존에 계속 다문화주의에 관한 얘기들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 뭐 페미니즘 이런 것들도 새 교과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교과 과정에서 다루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검증하기를 이 새 교과 과정에서는 이제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보시면 되고 생태체계적 관점 자 이렇게 QR코드 있잖아요. 그죠? 하나를 더 보시면요. 우리 교재 안에 이렇게 회독 체크가 있거든요. 3회 정도는 좀 봐주십시오 라는 의도하에 이 회독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독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 교재 안에 표기는 지금 현재 이 영상 안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표기가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하셔서 끝내시고 나면 빨리 넘깁니다. 정신이 없죠 지금. 눈이 막 아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양해를 좀 바랍니다. 이걸 통째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내고 나면 자, 합격으로 나오는 필수 확인 문제라고 해서 일종의 모의고사식으로 총 50문제, 그러니까 실제 시험으로 따진다면 2회분에 해당하는 문제죠. 엄선되어진 문제들만 추려서 이렇게 답을 달아서 정리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총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각 영역에 대해서.
이걸 푸시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면 앞에서 봤던 기출 OX에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오네 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럼 기출 문제를 몇 번 복습하는 겁니까? 2번. 여기서 복습을 하는 게 되죠. 앞에서 기출 OX 문제를 다뤄봤고 여기서도 복습을 하심으로써 기출에 관한 정의를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재 안에 이렇게 기출 회차가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필자가 붙어 있는 부분들, 여기 반드시 필자가 붙어 있는데 필자 붙어 있는 부분들은 뭐 반드시 보란 뜻입니다. 반드시. 이게 필자가 붙어 있는 지문도 있고,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필자가 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필자가 붙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필자가 붙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기출되어졌던 지문들, 그 중에서도 혼동하거나 또는 이해가 필요한 것들, 즉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필자가 붙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공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낸다는 것도 여러분 꼭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세상 절단이 나도 우리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재는 단권화 시키셔야 되죠. 예, 통합이론서 하나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러니까 공부의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것들, 통합이론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질문을 저한테 다양한 인터넷망을 통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답변을 못 드릴, 그걸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올 한 해 저는 각오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의 꿈이, 목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가장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의 성원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지에, 그 다음에 노력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 수업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